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5월 21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영상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좋겠지만 내일은 또 제가 영상 올려드리기 힘들어 갖고 오늘 대신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한 주 동안의 시장도 좀 정리해보고, 또 그리고 우리들의 리그는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주목해볼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번 한 주 동안에 기대했던 종목군들 있죠. 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사실은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이게 이제 미증시 마감 사항이에요. 목요일 날이에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이렇게 상승 마감했어요. 0.5. 나스닥은 상승폭을 조금 키워서 1.7%나 올라서 끝났습니다. 이틀째. 사실은 오늘 그래서 우리 시장은 올라서 출발했던 거죠. 그죠? 네. 자, 최근에 달러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세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달러와 약세는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목요일장에서는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기도 했고, 그죠? 자, 어찌됐든 미증시, 물론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연일 매주 최저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사실 그거는 상단이 뚫리기 전까지는 큰 변동 없을 거라는 얘기 드렸는데, 최근에는 사실 머물러 있는 장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여러분들 가만히 보신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테이퍼링 이런 이슈들 조금 흔들리고 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좀 식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코스피는 오늘 좀 아쉽게도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1.13% 오르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아침에 글을 남겨드리는데, 개장 전에 글을 남기면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게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좀 주의해야 할 건, 시장이 그래, 미증시가 좀 더 강하게 마감이 됐다, 특히 기술주들이 강하게 끝났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도 기술주들이 강하게 출발하는 거죠. 반도체나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이 전강 후 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강 후 약으로 갈 것이냐. 최근 시장에서는 대부분 그래요. 오늘 시장은 전강 후 약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1% 이상 오르다가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장중에 0.85 플러스에서 0.5 마이너스니까 대부분 초반에 오르던 거를 그냥 하락 마감한 거죠. 이게 분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시작은 이렇게 출발했다가 여기 고점 만들고 그냥 이렇게 밀렸다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보시면 이게 분차트로는 초반 분위기고요. 아침 한 1시간 정도 오르다가 그냥 계속 눌러서 끝났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을까요? 네. 재료 노출이죠. 그죠? 사실은 신선한 재료 없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런 기대감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과는 내일 새벽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은 좀 미리 반영하는 거고, 그죠? 어차피 뻔한 플레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 노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한번 보실까요? 예. 매도를 보였습니다. 양시장 전부 다 선물, 현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매도를 보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코스피는 이렇게 조금 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으로 지금 박스권이에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이 상단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언제쯤 될까요? 과거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막 증시가 폭락을 합니다. 미국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건 다우지수 기준이에요. 2009년 3월 달에요. 이 3월 6일 날 최저점을 만들었는데 3월에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합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는 사실은 선제적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는 이게 거의 뭐 막바지에 아무 뭐 이것저것 다 먹히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쓴 카드가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1년 동안 올랐습니다. 1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몇 분기를 옆으로 늘어졌습니다. 사실 이때 더 갈까 말까 막 이러긴 했었는데, 그죠? 네. 그리고 나서 2010년도 하반기 지나서 스물스물 오르면서 대략 한 1년 정도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면, 야, 그러면 대표 기술주들은, 왜냐하면 사실은 걔들이 삼성전자도 여기 뚜껑을 열어주고 대표 기술주들, 그죠? 걔네들이 뚜껑을 열어줘야 되는데 못 열면 어떻게 될 건데 옆으로 늘어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죠?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했던 거는 한미 정상회담. 미국이 원하는 거 반도체, 배터리, 투자. 한국이 원하는 거 백신. 둘 다 원하는 거 북핵 문제. 이 외에 뭐 중국 문제라든지 이거는 뭐 뒷부분이고요. 그죠? 중요하지 않고 이 세 가지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반도체하고 배터리 투자. 이거는 주초부터 해갖고 주 중반 스물스물 좀 주초에 조금씩 올라왔어요. 뭐 SK 하이닉스도 좀 오르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배터리주들도 스물스물 올랐지만 사실 오늘 다 반전했습니다. 근데 상승폭도 크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대한 만큼 뭔가, 그죠? 저는 사실은 큰 기대는 안 하고 본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보다는 백신, 북핵 문제, 한미 백신 수합 1번, 두 번째 한국을 아시아 백신 허브로 만드는 거, 세 번째 미국의 백신 지원, 그죠? 네. 아마 이 세 가지 정도가 좀 서프라이즈하게, 그죠? 물론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해주면서 오른손 왼손인데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건데 당연히 이건 뭐 사실은 뻔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기술주들도 초반에 오르다가 전부 다 밀렸고요. 백신 관련해서 포스트 코로나나 아니면 이런 애들도 사실 오늘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거 뭐라고 봐야 되냐면 재료 노출이라 볼 수도 있고, 그죠? 네. 하지만 주말 이후에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한번 보실래요? 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 삼성전자는 사실은 여기가 한 8만원 정도 되고요. 그죠? 8만원 깬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 메리시 이렇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앞으로 오를 이유가 뭐가 있을까? 당장에 별로 없어 보여요. 개인적으로 8만원 아래에서는 뭐 쉽게 깨지지 않는 저가 매수가 스물스물 있을 수 있고, 8만원 좀 넘어가면 또 물량도 나오면서 옆으로 좀 늘어질 가능성이 생각이 들어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12만원을 깼습니다. 그리고 12만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서 오늘 종가가 얼마냐면 12만 2천원입니다. 솔직히 SK 하이닉스 이번 저점에 사갖고 먹은 사람도 별로 없고 먹은 것도 별로 없어요. 저는 일단 안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좀 지금은 관심이 없어. 반도체주들 의외로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략 한 5에서 많이 오른 애들이 뭐 한 10% 가까운 이번 주 폭이 좀 있긴 했었는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해드렸죠. 뭐 매매하실 분들은 뭐 단기 매매하는 분들은 뭐 그런 쪽이라 보시고, 그죠? 하지만 오늘 대부분 또 반전했습니다. 전강 후약으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럼 배터리 한번 보실래요? SK 이노베이션 엄청나게 좋은 재료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재료야? 네. 근데 주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물론 이 그림만 보면 이거는 윗방향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인데, 사실 저는 지금 배터리 비중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죠? 지난번에 여기서 전량 다 매도하고, 요 저점에 샀던 거 최근에 다 매도하고 지금은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네. 뭐 여기서 뭐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걸 먹으려고 여기 들어가냐? 아니죠.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솔직히 이 전고점을 뚫고 가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여기서 사서 뭐 합니까? 그죠? 네. LG화학도 별거 없어요. 왜? 자, 지금 얘네들의 밸류가 매력적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럼 도대체 얘네들 주식은 누가 사줘야지 오르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LG화학, SK 이노베이션, 그죠? 네. 물론 오늘 SK 이노베이션 보면 뭐 수급은 뭐 이 정도면 그래 견조하다 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시면 어때? 결국엔 얘네들이 사줘야 오른다라는 게 딱 눈에 띄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뭐 배터리로 갈 사람들은 배터리로 가는 거고, 반도체로 갈 사람은 반도체로 가는 거고, 여러분들의 주력 포트를 어디에 두느냐, 그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배터리 반도체보다는 나는 오히려 자동차 쪽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한번 보실래요? 현대차. 요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자, 오늘 쭉쭉 제가 한번 한번 봐드릴게요. 현대차는 지금 수급도 한번 보십시오. 반도체 배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수급입니다. 이게 현대차예요. 옆으로 좀 늘어져 있죠. 저는 지금 현대차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아차 한번 보실래요? 아마 오늘 기아차는 장중에 뭐 상승폭이 좀 컸었는데, 기아죠, 기아. 네. 기아도 한 3% 가까이 마감했어요. 근데 수급도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자동차가 조금 더 나아요. 그죠? 예를 들어 현대모비스다.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수급 한번 보십시오. 개인들이 팔고, 뭐 수급은 좋아. 현대모비스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가격 매립 생기는 구간에 와 있는 거죠. 현대위아 한번 보실래요? 현대위아 한번 보십시오. 오늘 6% 올랐거든요. 저희도 계속 보유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고. 그래서 솔직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물론 네이버, 카카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반도체 대표주들, 그 다음에 배터리 대표주들보다는 의외로 저는 좀 자동차 쪽이 오히려 차라리 그쪽에서는 조금 더 낫다. 자동차를 들고 가는 거예요. 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조금 이슈가 됐던 놈이 진에어였습니다. 진에어. 사실 진에어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아직도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통해서 드라이빙 토크를 이날 급락한 게 화요일이에요. 장중에 거의 20% 급락했습니다. 그죠? 악재? 아니 좀 뻔한다고 얘기했잖아. LCC 어려운 거는 알아. 근데 지금 당장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코로나 국면이 아니라 평상시에 어려웠다면 이 주식을 하지도 않고, 그죠? 들고 있지도 않아요. 특별한 상황이라는 얘기 들었잖아. 하지만 폭발적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어. 주가가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가만히 있었단다. 그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드라이빙 토크에서 나는 전략 후강 정도를 그리겠다.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이게 너무나 뻔한 스토리인데, 그죠? 거기다 대고 때리진 않으면서 장기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는 의견 드렸어요. 이게 목요일 아침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여기 보이시죠? 7.2%. 그래서 아침에 제가 바로, 그죠? 사인을 드립니다. 그죠? 네, 사인을 드립니다. 참, 어디 갔어? 보실래요? 네. 뭐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그리고 또 우리 주식창에 황금 베팅 서비스 받는 분들은 제가 푸시를 드렸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보실래요 한번? 개장하자마자 9시 5분 진에어 전략 구강 예상한다. 제가 개장 전에는 사인을 안 드렸어요. 왜? 막 동시호가 때 막 밀어넣으면 시가가 높아지면 이건 전강 후약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가가 많이 떨어져야 돼. 그런데 마침 동시호가 때 보니까 마이너스 7% 정도 들어오고, 야 이거 땡큐야, 너무 잘 됐어, 이렇게만 시작하면 돼. 그러면 초반에 한 5분 10분 안에 저점이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19,000에서 20,000원 사이에서, 그죠? 추격 매도는 없으니까 오히려 저가 매수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9시 5분이야. 그죠? 예. 19,200원이 저점이었고 19,200원에서 20,000원 여기.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장중에 마이너스 한 10% 떨어졌다가 플러스 2%, 종가 플러스 2%로 끝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날이고요. 그죠? 이게 오늘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주목되는 건 이거예요. 주가가 얘기해주고 있다. 뭐 사실 항공주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그죠? 다만 요즘에 좀 뉴스도 타이틀 뉴스 제목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죠? 뭐 벌써 뭐 얼마가 손실이고.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스물스물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 현금 흐름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 자, 항공주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드라이빙 토크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하나를 남겨드린 주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방송을 끝까지 이렇게 보신 분들은, 그죠? 예. 제가 최근에 선물 드린 것들 막 좋았어요. 솔직히 뭐 한진 칼 같은 것도, 한진 칼 같은 것도 뭐 사실 우리가 여기 이 저점부터 매수했고 이날 하루만 보면 이날도 장중에 한 12% 올랐거든요. 어디 갔어요? 근데 지금도 뭐 진행형이에요. 오늘 하루 뭐 이렇게 밀린 건 뭔 상관입니까? 그죠? 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라이빙 토크 하면서 선물로 드린 주식이 있죠. CJ, CGV. 이거는 지금도 바닥이라고 보여집니다. CJ, CGV 어딥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야, 엄청나게 죽였어. 엄청나게 죽였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실까? 여기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썩같한신이 선물 CJ, CGV. 자, CJ, CGV는 소위 여러분들이 이제 극장 생각하시면 돼. CGV, 그러니까 한국, 그 다음에 해외.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종목 자체가 그동안에 워낙 적자였습니다. 근데 올해,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CJ, CGV에 이거 보세요. 이 최근의 주가 흐름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변한 거예요. 이 수급은 양은 블록에서 보시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이 대량으로 계속 사모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실적 추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실적은 안 좋아. 순이익 마이너스 2,300. 작년에는 뭐 거의 역대급이고요. 올해가 줄어드는 해야. 2022년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주겠죠. 2022년도 정말 마이너스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아마 플러스 조심스럽게. 근데 플러스를 가지 않아도 중요한 건 이미 턴어라운드 한다는 거고, 작년 하반기를,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미 저점은 나오고 있다라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죠? 이게 지금 CJ, CGV, 그죠? CJ, CGV도 여기 사실 제가 바닥주로 차근히 최근에 매집을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왜? 올라갈 거니까. 자, 뚜껑 열기 직전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네, CJ, CGV가 보시면은, 그래, 오늘 뭐 전반적으로 수급은 안 좋았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얘들이
장기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은 숨고르기였죠. 이 흐름이 깨진 게 아니에요. 자, 뚜껑 열고 가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야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해. 야 SK하이닉스가 좋아? CJ-CGV가 좋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삼성 SDI가 좋아? SK이노베이션 좋아? LG화학과 비교가 됩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이런 애들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다만 뭐냐? 너무나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우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해서 이 밑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저평가였단 얘기예요. 그죠? 아주 극단적인 저평가였단 얘기예요. 그죠? 자,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그럼 CJ, CGV 있는데 CJ도 있죠. CJ, 지주사. 그럼 오늘 떨어졌어. 땡큐죠. 좀 받으면 돼. 왜? 우리가 시작한 자리는 여긴데 뭐 사실 단기 매매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오늘 장이 빠지면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냥 양봉 나오면 주식을 더 사고 싶고 더 들고 가고 싶은데 음봉만 나왔다면 다 팔고 싶고 끝난 것 같고 원래 다 그런 거거든요. 그냥 시장 전반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그냥 떨어지면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식으로 돈을 어떻게 버나?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 양봉 나오면 사고 음봉 나오면 맨날 끝나가지고 다 팔 되겠습니까 그게? 자, 중요한 건 고평가되어 있지 않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에 있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공략했던 가격대가 여기고 그 자리에 다시 좀 눌렸습니다. CJ는 지금 자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돌고 있습니다. 실적도 CJ, 제일제당, 대한통 이거 좋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 CJ, CGV나 ENM도 이미 바닥을 쳤어. 그 다음에 CJ 올리브영 이거는 이제 상장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오늘 이렇게 떨어진 거 어쩔 수 없어요. 자, 받으면 돼. 아니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 왜? 정말 오랜 시간 떨어졌는데 이제 이 라인이 또 좀 살아날 라인입니다. 몇 개 더 받을 것도 좀 같이 한번 보면. 그리고 오늘 한미 정상회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이브 엔터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브, YG 뭐 이런 거. 하이브가 신곡 버러로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 그죠? 오늘 1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곡을 듣고 평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BTS 팬이기 때문에 난 좋아. 응? 듣기도 좋고 난 좋아. 근데 보통 그 곡이 좋고 안 좋고는 주관적인 건데요. 보통 이제 그렇게 공개됐을 날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오늘 이렇게 끝났다고요. 보합에서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죠? 예. 자, 저희는 BTS 투자를 15만 5천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5.5만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도 계속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서 해보시고요. YG 엔터 지금도 늦은 자리가 아니에요. YG 엔터 한번 보시죠. 요런 케이스는 좀 공부 차원에서 좀 꼭 봐두셔야 돼요. 뭐냐, 이번에 YG 엔터, SM, JYP가 1분기에 다 모두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왜 깜짝이지? 전분기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잘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있다 멀쩡히 있다 쭉 깨져. 물론 이때는 코스닥이, 이건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하니까 안 깨지고 버틸 수 있나? 걔네들이 같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럼 평소와 다른 동네에 주가가 온다. 자, 지금부터 예를 하나, 아니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주가는 항상 요 동네에서 놀고 있어요. 요 동네에서. 근데 갑자기 안 놀아본 동네에 주식을 간 거야. 그게 뭐냐? 난 맨날 제주도 여행 가고 강원도 여행 가고 그죠? 뭐 남해로 여행 다니고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멀리 여행 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기념품을 사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념품을 사는 자리가 여기였어.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공개방송에 제가 이날 이때 YG 엔터를 신규도 매수하고 추가 매수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시려면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YG, SM, JYP가 모두 동일하게 같이, 물론 뭐가 좀 더 많이 오르고 덜 오른 건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엔터주는 결국에는 포스트 코로나 세상 이후의 종목이에요. 올해 실적 작년 대비 훨씬 좋죠. 내년 실적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주가는 여기에요. YG 엔터 수급동에 한번 보십시오. 얘들은 이 주식을 왜 사고 있나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SM 한번 보실래요? SM 여기 SM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SM도 터졌습니다. 근데 야, 그거 어떻게 매도했습니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실적이 없고 진짜 미운오리 새끼 같은 디어유 자회사 이 플랫폼이 이제 뻥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1분기에도 실적이 괜찮았지만 2분기 전망은 더 좋아요. 그래서 막 미친듯이 막 날개 달고 올라가는데요. 주식의 생리를 여기서 알아야 돼.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SM을 꿋꿋하게 남들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주식을 꿋꿋하게 들고 있던 분들이 순식간에 누리고 있습니다. 왜? 계속 들고 있고 똑같은 변곡점이 여기 있었으니까. 그죠? 31,000원에서 지금 벌써 4만원대 한 30%가 순식간에 튀었습니다. JYP도 비슷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엔터주. 그러면 이 엔터주들 중에서 야, 제일 덜 오른 주식은 뭘까 한번 고민해보면, 그죠? 솔직히 JYP는 저는 그냥 보유의 영역, SM도 보유의 영역, YG는 좀 빠지면, 뭐 솔직히 한 3-4% 빠지면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자리에선 하이브가 그래도 옆으로 한 2달 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조금 더 매력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홀딩스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아. 우리는 좀 보유하고 있어요. 이 필라홀딩스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아쿠슈넷 홀딩스를 얘기해드려 골프. 근데 하반기에는 기본적으로 필라 실적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큰 변곡점이 나온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30%만 먹고 주식을 팔 수도 있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하시라는 게 여기였어. 45,000원대. 한 30% 올랐어요. 30, 25, 30. 최근에 제가 한 절반 팔았다가 다시 또 조금씩 사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월요일날 이 주식이 이렇게 깨진다. 다시 받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갈 생각이에요. 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 오늘 파라다이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파라다이스 보통 이렇게 떨어지면 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유상증자? 합리적인 의심이 되죠. 오늘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싸게 받겠습니다. 파라다이스 투자를 여기 13,000원대, 14,000원대 시작했고요. 15,000원대, 16,000원대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우리 16,000원대 해가지고, 그죠? 쭉 올라왔고요. 오늘 좀 숨고르기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카지노 투자는 길게 가는 것이다. 길게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시간이 한 4시 반 정도 되는 뭐 아무 별 적이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월요일 이런 거는 받아내는 거죠. 뭐 강원랜드, 뭐 GKL도 한번 볼까요? GKL도 오늘 같이 두들겨 맞았네. 그죠? 이러면 그냥 얘네들끼리 그냥 물량이 최근에 올랐으니까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싸게 못했던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고 떠나야 된다? 식상하죠? 예. 자, 기회를 주면 받아내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얘기해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여기 5월장을 한번 보십시오. 며칠 올라다가 푹 급락했다가 오르는 척하다가 푹 꺼졌다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야, 그 뭔 소리야? 어떻게 대응을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죠? 가만히 있으라고요. 잦은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커집니다. 단기 매매 단타하려고 너무 많은 잦은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커집니다. 한번 손해 나서 내 멘탈이 깨지면, 그죠? 이런 음봉만 봐도 못 버텨요. 장중에 이런 음봉만 봐도 다 던지게 돼 있어. 장 끝날 때 보니까 이래. 그렇지 않습니까? 못 버텨요. 이리저리 한눈 팔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우리가 바닥에서 시작해서 많이 오른 주식은 들고 가도 되고 약간 차익해서 아직 못 오르는 애들로 옮기면 되고요. 얘가 또 오르면 얘는 계속 가져가되 뭐 3분의 1이든 더 안 오른 애로 옮겨두고 새로운 낚싯대로 또 던져둔 이 작업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콕 찍는 애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볼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밑꼬리가 달렸지만 이런 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렇게 턴을하고 하고 있는 중이지. 그죠? 이런 거는 깨질 때 받아내야 돼. 호텔신라, 신세계, 그죠? 이건 호텔신라인데 호텔신라도 마찬가지. 오늘 떨어졌습니다. 무슨 큰일 났나? 그죠? 네.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제가 좀 기억이 나요. 무슨 얘기 했었냐면 상상력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상상력. 그러니까 코로나 세상을 벗어나는 국면을 우리가 생각하고 투자를 할 때 미래를, 그죠? 상상해야 된다고. 상상력이 소설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소설을 잘 써. 그래서 이렇게 왔죠.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두실 주식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황금 바닥주,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 바닥주들, 걔들을 사서 시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돈 버는 길이야. 안 잃어야 되잖아요. 이리저리 찔끔만 오르거나 그냥 또 쫓아다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흔들리고, 그래서 이리 갈아타고 아 저놈은 저거 좋대 절로 갔다가 좀 빠지면 그건 아니죠. 그냥 이쪽으로 가래.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가래. 그냥 이리저리 돌다가 일 다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일요일 드라이빙 토크 통해서 한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리고 오늘 주말이라서 저희가 주말 이벤트를 한번 해요. 요겁니다. 예. 이거는 라이브는 아니고 이번에 주식창의 황금 베팅 서비스 3개월 네, 사인 다 드리고요. 점검도 다 드리고 전략도 다 제시해 드립니다. 수급 박스도 3개월로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은 1호부터 13호 저희가 전략 수정된 것들을 27일 목요일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요걸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네. 자, 요거는 24일 월요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ARS 1668-4386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다시 새삼 느껴지는 거지만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큰 그림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남들보다 싸게 사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잦은 매매 같은 거는 좀 웬만하면 자제하시고, 그죠? 차근히 거북이처럼 가보시는 게 맞다. 왜? 우리는 그래봐야 2021년에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동안에 2021년 상반기 아니면 1, 2, 3, 4, 5월까지 했을 때 우리의 성과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 5, 6, 7, 8, 9, 10, 11, 12 8개월 8개월 아니지, 한 7개월 조금 넘겠죠? 충분히 또 좋은 성과를 차근히 만들 수 있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사자처럼 투자하시되 거북이처럼 가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